잘 가네. 9월 24일입니다. 점심시간도 없어요. 선교대로 혼자 해. 나보다는 안 돼. 하시는 말씀은 안 하면 안 돼. 조직도 급해. 지금 조직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앞으로는 모두로 갈 거고 고용의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번에 벌써 예부가 아니라 투어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경기 시스템에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당분간 몸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대보 연장을 내고 있는 송길령입니다. 이 뽑을 동시에 왔기 때문에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성에 대한 문제 고 걔는 그 중에 일부였는 이게 나온 거예요. 성기령 작가 같은 게 이제 성기령 작가는 예전에 다음에 했었죠. 다음에서 이걸 끌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인데 최근에 오픈 AI 코리아 지사를 만들면서 또 초대를 받기도 했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연도마다 쓰세요. 그리고 핵개인의 시대, 그 다음에 포명사회, 경량문명 이번에 나온 책이고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일관됩니다. 바다의 내용이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일관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핵개인의 시대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뭐 이제 옛날처럼 어떤 조직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되던 모임도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언더스탠딩에서 1시간짜리로 해서 나왔었는데 그 앞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이 조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이 다른 쪽에서 나온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이 우선시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개인은 그 중에 일부였는데 개인이 선언했어요. 각성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상호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끼리 만들어 나가면 울타리 같던 조직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AI가 나왔어요. 관찰하게 돼요. 근데 올해 지금 100 쓸 때 모자라지 않고 네, 이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보고 있어요. 러버닉스 44라인사가 있는데 이하만 해줘요. 거기에 미드 저니가 40명인가 그렇고요. 심지어 베이스 50명 이하만 조직의 효율부터 빨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빨라지는 사회라는 건 무섭도록 효율이 높은 사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량 문명이라는 거는 효율이 굉장히 높은 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린 AI 리더스 보드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조직의 어떤 순위를 매긴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리는 보면 희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 희박한 AI 리더스 보드. 작은 인원으로 급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조직원의 숫자가 50명 이하만 돼줘요. 이게 미드 저니가 40명인가 그렇고요. 심지어 베이스 44라인사가 있는데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그 회사가 1,000억에 팔렸습니다. 인당 매출, 인당 시가총액, 참여자의 숫자가 적은 거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랭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큰 기업이네요. 그러면 일단 뭐 1,000분, 10,000분 일하는 쪽이 우리한테는 추앙받았단 말이에요. 기업이구나, 훌륭한 기업이에요. 지금 그렇지가 않고 작은 것이 아니다. 소수 정예,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 더 멋지다라는 생각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것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좀 규모의 경제로 해서 일단 뭐 몇백 명 돼야지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조직 체계를 굉장히 빠르게 바꾸고 있는 것 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명이 돼버리면 그걸 또 관리하는 또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뭐 복지도 신경 써야 되고 하여튼 신경 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핵심적인 일을 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그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서 보면 리더보드에서 보면 미드전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그 랭킹이 높았었잖아요. 30명, 40명.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건 거죠. 50명 이하만 대줘요. 한 명이에요, 한 명. 텔레그램도 보면, 예, 보면 제가 봤을 때 다음이나 이런 쪽에서 그 카카오톡 운영하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 곱하기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도 40명.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당 매출로 봤을 때는 엄청나죠. 3,300불. 이런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직 체계는 보면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어떤 데서는 뭐 애자일 조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서가 있고 이 업무는 너가, 이거 업무는 이거가, 이런 식으로 부서 문화로 이렇게 조직되는 게 아니고 할 일 단위로 이제 프로젝트 팀 형태로 구성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이제 성과를 내는 이런 형태로 전반적인 좀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제 디스코드로 해가지고 뭐 이 부분 나노바나나에 대한 그 프롬프트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공유는 드렸었고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프롬프트를 하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 재밌는 형태로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는가 봐. 한번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스튜디오 안 가고 할 수 있는 뭐 프롬프트 모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이제 운전면허 갱신을 하든가 여권 갱신을 할 때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배경은 흰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의 인물이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롬프팅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나노 바나나로.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나노 바나나를 이렇게 쓰려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사이트 생겼더라고. 한 사이트가. 여기요.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고. 음, 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딥라인에서도 일부 쓸 수 있는데 예,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나노바이너 사이트 따로 돼 있대. 예. 뭐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데 일단 며칠 전에 바뀐 것 같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AI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노 바나나를 쓸 수 있는 건 이제 두 군데가 있죠. AI 스튜디오가 있고 지금 제미나이가 있고 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이미지 편집해서 이미지 이걸 누르고 이게 나노 바나나 프롬프팅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템퍼레처를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 템퍼레처가 원래 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 0.4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의미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많아질수록 이제 일관성이 없고 변형이 많이 돼요. 완전히 이걸 0으로 된다 그러면 아예 기존 형태로 간다는 거고 약간의 일관성을 준다? 그러면 한 0.4 정도 이렇게 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템퍼레처 0.4로 주겠다는 거는 여기서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새로운 얼굴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창의성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템퍼레처의 의미가 그겁니다. 이거는 사진 생성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롬프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답변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만 나한테 줘. 할루시네이션이 가급적 적도록 해줘. 이런 의미가 이 템퍼레처가 0에 가까운 이런 값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가치적이 그리고 이게 많아질수록
뭐 기본적으로 세팅은 1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2, 3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얘가 뭐 이상한 이야기, 완전 이상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0.4로 기존에 넣어주는 사진에서 한정적으로 좀 변경을 시켜주라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런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프롬프트를 이제 집어넣으면 된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복사하고 스튜디오에 가서 붙여놓고 그 다음 프로필 이 사진으로 간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이 안쪽에 집어넣으면 생성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사진이 아마 생성될 것 같아요.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한 포멀한 드레스를 입은 그 사진 이런 형태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 뭐이 프롬프트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능한 것도 나노 바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기존에는 좀 이게 좀 쓰기가 좀 힘들었었고 이 정도면 뭐 여권 사진 정도는 패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여권 사진이나 이게 운전면허 사진 딱 이렇게 보면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등록할 때 얘가 사진에 대해서 검증을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사진 사이즈가 뭐가 안 맞다, 배경이 안 맞다, 재동 제어하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때 과거에는 포토샵을 썼다 그러면 이제는 나노 바나나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미래에셋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 양이 좀 깁니다. 220페이지 뭐 이렇게 되는 AI 쪽에서의 보고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요약을 먼저 한번 보죠. 일단 뭐 요약 나오기 전에 컨텐츠에서 한번 보면요, 뭐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현황, 방향성, 그리고 이 관련해서의 에너지 부분, 그리고 소브레인 AI에 대한 부분도 나오겠고, 특징적인 국가나 업체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요약을 잘 못하네. 짧게 음, 220페이지. 지금 이 내용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갔나? 이제 들어갔네. 아까는 PDF에 대한 내용이 못 들어갔어. 여기서 하는 거는 전략적 시각을 제공하는 뭐 이런 형태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요 방향성, 그리고 주요 플레이어, 군사 쪽에서의 내용, 에너지 쪽에서의 내용, 또 우리 뭐 제목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런 과학 발전보다도 월등하게 압축적으로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좀 보죠. 내용에 대해서. AI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이제 가속화입니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기존 산업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얘는 갑자기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산업에서 쫓아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과정에서의 또 기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각이 드는 여기서는 표현이 뭐 현기증 나는 발전 속도 1
1년이 25년이 되어가는 상황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런 변화의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데 AI 쪽에 들어가면 퍼센티지가 안 나옵니다. 몇 배로 나오죠. 전부 몇 배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발전이 빠르다. 그리고 이제 30년의 특이점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초지능, 특이점. 이 특이점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가요? 특이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게 특이점인지 AI 측에서 특이한 게 특이점인가? 예. 특이점. 초기능으로 바뀌는 거. 네, 초지능으로 바뀌는데 초지능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래서 AI에서 특이점은 뭘 좀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에서 이야기하는 특이점은요,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AI한테 데이터를 집어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아웃풋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예, 얘가 자율적으로, 어,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는 그 상황. 그때부터는 인간의 개입이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이 얘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 예, 그게 이제 특이점이라고 명시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AI는 사람의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변환해서 특이점이라면 이게 오히려 이제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단어로 싱귤레리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다. 이게 오면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는 이제 초능력, 초지능이 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온다 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년의 특이점이 올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LLM의 한계가 또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델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LLM 자체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랭귀지에 대해서 특화돼서 얘가 이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잘 뱉고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언어에 대해서 특화되는 게 아니잖아. 모든 사물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게 이제 초지능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월드 모델이라는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돼야지만이 이제 초지능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거든. 지금은 보면 실질적으로 뱉어내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걸 넘어서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AI의 폭발적인 성장이 어떤 부분에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사례를 이렇게 소개해 놨더라고요. 압력파 검출기에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얘를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잘 하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조금 어렵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AI가 제일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이제 신약 개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알파폴드에 대한 이야기고요. 알파폴드는 구글에서 만들었죠. 알파폴드가 지금 3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에 아마 3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얘가 나온 지는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알파폴드가 있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져 왔었죠.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뭐냐? 단백질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백질이 이렇게 붙었을 때 어떤 약효를 가져갈 것인가. 반대로 이런 약효가 필요한데 어떤 단백질을 어떤 식으로 합성하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될 것인가.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조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하기 힘든데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여기서는 AI로 그 부분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알파폴드 3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구글은 이걸 무료로 이제 풀어놨는 거죠. 그걸 뭐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 데미스 하사비스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이번 노벨상을 이제 받았었죠. 알파폴드 이것 때문에 이제 받았는 거고 그래서 잘한다는 사람 특히 AI 잘한다는 사람이 보통 이제 헬스케어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제 뭐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헬스케어 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상황. 어, 그래서 이 AI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증가는 우리가 과거에서 봤었던 것보다도 월등하다. 예. 그러면서 AI를 하면서 부작용 쪽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AI가 이제 너무 잘하는 분야 쪽은 오히려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힘들로 작용을 할 것이고 과거에는 이게 오히려 이제 그 직급이 높은 이런 쪽 아니면 중견 쪽에서의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신입이나 인턴, 주니어 이쪽으로 이제 타격이 엄청나게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신입이나 인턴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도 이런 그 일에 대해서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지를 못해요. 보면 이제 뭐 신입이나 인턴이나 하는 사람들은 파이팅도 굉장히 넘칩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제 AI 스터디 관련으로 해서 청주에서 이제 충청에너지에서 이쪽으로 왔었어요. 걔네들이 한 3, 4개월 정도 자기네들 굉장히 열심히 했어. GPTS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챗봇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챗GPT를 시켜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EDM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카메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 사업 계획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막 하기도 했었고 막 한데 이제 딱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3개월 딱 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 방향성은요. 그 어느 정도 역량이 과거부터 이제 했던 이 고참들에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입들이 아무리 파이팅이 넘친다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극복을 못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그 고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AI하고 접목이 됐을 때 이게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입과 경력직에 대한 고용 추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니어에 대한 고용이 급격하게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오히려 시니어에서의 요구
수준은 굉장히 높죠. 이게 평균 레벨이. 그래서 AI로 가장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AI가 적용되는 여러 작업 범위에서 이 보면 1위 AI가 아주 적용이 쉬운, 그리고 0으로 갈수록 적용이 어려운 뭐 이런 내용들이고, 통역상이 및 번역가 이미 이쪽은 뭐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외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하면 밑에 자막이 그냥 AI로 자동으로 달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면 일단 텍스트, 글하고 관련된 말하고 관련된 직종들이 맞아요. 1차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나 이런 텍스트들을 많이 다루는 이런 쪽은 이제 LLM이 잘하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쪽이 파고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 통역사, 역사가, 작가, 아나운서 뭐 이런 것들이 글하고 말하고 다 관련이 있죠. 프로그래머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래서 AI 쪽에서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뭐 감축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타겟팅이 감축으로 할 것 같다. 그래서 AI도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투입하는 대비 얼마만큼 감축을 하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사람들이 AI가 하면 적용이 되면 효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눈에는 보여서 뭐 다들 적용 싶어 하고 싶어는 하는데, 막상 이제 이걸 적용해 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또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을 유지하려면 여기서는 보면 또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단어고, 산업에 대한 리터러시, AI에 대한 리터러시, 배경 지식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200페이지 중에서 13페이지밖에 못 봤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